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저희 연합뉴스TV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강에 나와 있는데 아마 한강에 오신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총선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저 한강이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성취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를 앞두고 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총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는 이 판세와 관련해서 최고의 보고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렇게 수치로 잡아낼 수 있는 것과 그동안 모든 총선이 역동적인 민심의 변화를 이변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그런 민심을 표출해 왔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하고 경합하고 이런 보고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와주시느냐, 그리고 지금 이 선거에서 어떤 가치를 구현하시고 어떤 가치를 뭘 막아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시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 같아요. 결국은 얼마나 투표장에 나와 주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도 아마 판세가 여러 차례 흔들렸다고 그렇죠. 이제 엎치락뒤치락 말씀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걸 꼽는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걸 맞출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저는 그렇게 잘 예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 국민의힘은 판세보다 민심을 우선에 두고 모든 걸 결정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판세를 민심에 우선했죠.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에 대한 대응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우에 제가 저희의 일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던 결정들과 비교해 보시면 저희는 민심을 판세보다 우선에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판세를 민심보다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급을 삼가오신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승리했다, 혹은 이 정도 선이면 만족스럽다라는 의석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궁금합니다. 그런 계량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매일매일의 상황이라든가 여기서 어떤 계측 같은 건 하고 있죠. 결국 저희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게 승패에 관한 결정,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역시도 민심이 전 이래서 무섭다고 생각해요. 정답지 자체도 만드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저희는 끝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결정이 났었을 때 그냥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와 달리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거나, 저는 이 둘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선택이 나길 바랍니다. 그 이제 유세 발언 중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일종의 그 공포 마케팅이다, 전략적 엄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하나 올리셨던데요. 근데 그분 재판받고 계신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거부권 행사를 막아달라. 그게 염치 없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아주 오만하게 당연시 생각하고 200석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역동적인 민심을 앞에 두고 200석을 그렇게 당대표 같은 분들이라든가 주요 핵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말 오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정권 심판론이 적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와 여당은 모든 전국 운영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조차도 우리 여당조차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들이 있으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만
그걸 어떤 자기들의 범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쓰는 게 문제인 것이죠.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들이 재판에서 감옥 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걸 뒤집어 보겠다는 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넘어서서 전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복으로 인한 혼돈과 혼란, 그 초유의 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아있잖아요. 그런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과 이 대한민국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저는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많은 말씀을 해오셨죠. 오늘은 이제 저 상대 진영의 선거 지휘자로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그 정도 범죄 혐의를 달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을, 그리고 거대 야당을 지휘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당이면 몰라도 야당이잖아요, 게다가. 그렇다면 그 생존력과 정치력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 배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치력은 전 배우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그 주요 상황들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의 범죄를 방어하고 자기 진영의 범죄와 자기들의 과오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본인 개인의 정치력으로서 본인의 방어에는 대단하다라고 면은 생각은 들지만 우리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얘기도 해볼 건데요.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역시 적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선전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더라도 당대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세력들이 부상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상식 있는 시민들이 그런 포퓰리즘 정당, 극단주의적 정당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회가 무너졌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사회의 힘, 그리고 국민의 실력, 이런 것들이 그런 극단주의적인 포퓰리즘 정당, 그런 정당들을 결국 퇴진시켜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께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누명을 썼다고 하면 그래, 누명을 신원하기 위한 목적이, 물론 그 얘기도 그렇게 수준 높은 정치적인 테마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자기가 큰 죄를 졌다고 다 인정하고 감옥에 갈 거라는 것까지 얘기하는데도 복수하겠다? 아니면 자기가 뭐 이 나라를 이끌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황당한 주장입니다. 일종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보복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런 정치가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현상이라고 질문하시는 걸 텐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단주의나 상식에 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정당을 만드는 건 가능한 구도인데, 논리적으로도 죄 있는 건 맞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권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약간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치 세력이 주류로 권력을 장악한다? 이건 나라가 쇠퇴하는 문제입니다. 그 점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결국 제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본투표에 나가달라고 호소 드리는 거고요. 자, 그동안 2조 심판론, 또 야당 심판론 말씀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강점 중에 하나인 이 공약이나 정책이 잘 안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그리고 국회의 완전한 이전,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의 폐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방식의 파격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개혁,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5세 무상보육, 부가세 경감,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휴직의 인정,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종부 세금 폭탄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중단,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번 선거가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사실상 국민들에게 사면받겠다, 내지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기들이 범죄 혐의 처벌받는 걸 막아달라는 걸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선거거든요. 명분으로 말이죠. 그 속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범죄 혐의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표를 달라고 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저희가 말한 좋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절실한 명분이 먼저 앞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민생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만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 정책은 민주당이나 조국당의 정책과는 다르게 사실 재원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집행력이 뒷받침된 실천이 보장된 정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서 민생을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서울 경기의 어떤 원샷법을 통해서 재편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아젠다잖아요. 그런데 이 아젠다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애매하게 서로 김동연 지사와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적 논쟁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의 조국당은 철저하게 아웃복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그럼 국회의 완전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정면으로 강하게 이슈가 돼서 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논쟁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는 그런 논쟁에 대해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단히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야말로 어떤 정권 심판론 내지는 그 뒤에 가려진 자기들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것만을 선거의 주면 위로 내세우려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사실 정면 승부를 안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데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는 그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왔어요.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정치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걸 공천장에다가 같이 써서 드릴 정도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무서우겠지만 정면으로 이거 다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많이 안 드러나는 것에는 그런 야당의 전략적인 고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책에 대해서 선명하게 딱 얘기하고 이거 찬반을 묻었잖아요, 계속.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찬반을 말하면서 이걸로 서로 상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너무 역력합니다. 자, 정치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선 이후 계획 궁금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지금까지 큰 의미에서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해왔다고 생각해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식의 그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제 정치의 100일이 그렇게 과거와 생경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직을 맡을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선을 더 좋아지게 하고 이 나라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서 무슨 어떤 직을 맡고 이런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는 사실 이번 정치 한 100일 정도에 임하면서 사실 제가 등장하게 된 과정이 그렇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진 않았잖아요. 도대체 저같이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이 정치의 여당의 리더로서 선거를 이끌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요. 저는 그걸 처음 수락할 때 처음부터 제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제가 이 선거에서, 그리고 이 정치에서 개인적으로 뭘 가져가지 않겠다는 저의 확고한 제 신념을 명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만 당을 선거에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이 생각만 합니다.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좀 보시기에 좀 나이브하고 순진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생각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는 뭐 총선이 어떻게 예. 그거는 대단히 부수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아요. 제 맘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인생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적지 않은데 네. 한 말씀 저쪽 카메라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곳이 한강인데요. 나와 보니까 참 오랜만에 나와 봤는데 참 좋군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신 시민들은 정말 위대한 시민들이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런 가치들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에 김준혁 후보 같은 분처럼 모든 것을 음담패설로 얘기하면서 뭐 여성들이나 일부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괴롭히고 그걸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장에도. 그런데 그런 걸 당한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너 왜 유난 떨어 이렇게 하던 시대가 상당히 오래전,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피해자들을 돕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직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불량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드러나면 바로 퇴출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술자리 같은 데서 그런 말 한다? 아니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고 다 논의되고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출세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만들어온 정치적 가치나 정치의 진전, 인권의 진전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뭐냐면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김준혁, 양문석 이런 사람들로만 200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위대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단주의자들, 포퓰리즘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100일밖에 안 됐어요. 저는 뭐 과장하거나 허황되게 말하는 법을 아직까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통 이런 역사적 장면이 있으면 그 역사적 장면에서 실제로 있었던 현실의 사람들은 그 역사적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요 며칠이라는 장면이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굉장히 여러 각도로 반추되고 회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우리가 정말 나서지 않아서 투표하지 않아서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내주고 대한민국을 정말 망가뜨렸구나라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같은 그 시기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나서서 투표하고 좋은 선택을 해서 이 나라와 시민들을 위기에서 구했구나. 그로 인해서 그 후에 발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를 자랑스럽게 격려하고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